정로고등학교 34회 졸업. 여러분들 밑에요? 59, 60, 그렇죠? 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고시 공부라고 본인이 보내준 거 보면은 고시를 했어야 됐는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자세히 들어보고. 자, 경력은 전 EBS 공인중개사 민법 강사, 전 경인방송 공인중개사 민법 강사, 전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RTN 부동산TV 공인중개사 민법 강사, 전 주식회사 DFA 대표이사, 전 주식회사 한국부동산전문교육원 대표이사, 전 신성대학 세무부동산학과 외래교수, 현재 주식회사 한국법학교육원 올에듀넷 대표이사 사장, 현재 EBS 명품 온라인 공인중개사 민법교수, 현재 신성대학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달동네에서 문화까지라는 주제로 공연을 시작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추겠습니다. 영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세요? 네. 자, 일반적으로 인사하는 거 말고 우리 재고만의 인사 방법.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연세 지긋하시는 선배님들이 술 한잔 이제 거나하게 드시고 길에서 타시트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타시트 아시죠? 네, 한번 하면 분위기가 좀 소란해지니까 제가 타시트 그러면 타시트로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시트. 작아요. 타시트. 타시트. 자, 제가 오늘 주제로 하는 건 이제 달동네에서 강남까지라고 이 주제를 잡았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우리 후배님들 만나게 돼서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영광이고요. 오늘 저하고 같이 얘기를 진행을 해보자고 합니다. 이 뭘 눌러야 넘어가죠, 이거? 뭘 눌러야 되지? 몰라. 다음부터. 지금 이제 제 소개 간단하게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설명을 드리셨는데,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학력은 우리 제고 34회 졸업생이니까 제가 90년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졸업한 지 23년 정도 됐죠. 제 친구 중에는 여러분들 나이대에 해당하는 자식들을 두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보면은 부모 정도나 아니면 삼촌 뭐 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고시공부 12년이라고 써놓은 거는 고시공부를 12년을 했다 결실은 없었어요. 결국은 뭐 안 됐는데 그것도 제 경력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단한 건 없어요, 제가. 근데 이제 우리 후배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인생을 논하기는 아직은 너무 젊어요. 그렇지만은 중간 점검하는 취지에서 제가 강연을 승낙을 했고, 경력은 뭐 이렇게 돼요. 경력은 이렇게 되고, 주로 이제 방송 강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강의를 많이 했고, 이제 외래 교수로 대학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했고, 여기 이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전데,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 지금 현재 달동네 박물관 있는 자리 혹시 아시는 분? 네, 거기에 제가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 여기 그 사진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소감을 보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길도 크고 집도 크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면 너무너무 작아요. 오늘 학교 올 때도 제가 3년 동안 다니던 학교 그 골목이 너무너무 컸었는데 지금 너무 좁아요. 예.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이 뭐냐면 현재 이제 제가 살던 동네는 없어졌고, 그리고 요게 이제 뭐죠? 지금 말하면 마트, 슈퍼였어요. 옛날에 슈퍼. 물건이 별로 없죠. 예. 저희 때는 이런 게 슈퍼였어요. 예. 저기 이제 저 어릴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집 부엌 같이 생겼어요. 부엌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떼고, 요게 이제 조금 진행이 되면 여기서 이제 아궁이 떼는 게 아니라 이제 연탄으로 보일러를 떼는 그런 형태의 부엌. 예. 아주 옛날식이죠. 요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유도를 제가 했는데, 고등학교 때 유도하다가 제 사진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제 사진인데, 이게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찍어가지고 이 친구가 제일 등치가 커 보이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실은 제가 제일 컸어요. 여기 이제 저 고등학교 때 사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예,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 결혼식 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생 신분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에피소드가 이 머리가 여기 이 부분이 짧죠. 예, 탈모 아니고 탈모가 아니고 고시 공부를 할 때는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중학교 때까지 이티 주로 별명이. 그러니까 여러 번만 할 때는 킹콩. 뭐 그 다음에 뭐 멧돼지, 뭐 두꺼비, 뭐 그런 식의 별명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 결혼할 때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했어요. 그때 당시에 아버님께서 너무 편찮으셔서 정신이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하는 걸 보고 싶다. 고시 공부하면 언제까지 뭐 장가 갈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시 공부하다가 한 달 만에 내려와서 바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나마 한 달 기른 게 이만큼이에요. 예. 예, 고시 공부하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혼 살림을 또 못했어요. 집은 있었는데 저는 주로 이제 고시원이나 학교 고시반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머리가 이렇게 짧습니다. 지금 현재도 짧죠. 예. 이거는 이제 저희 한국법학교육원 본원에 노량진에 있는 본원이고, 요거는 이제 저 인천 본원이고, 주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노원에 있는 노원 본원 사진이에요. 직영학원을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국에 이제 프랜차이즈로 가맹을 시킨 학원들이 전국에 약 30여 개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세웠던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뭐 20살까지는 나는 어디 법대를 간다. 30살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뭐 판사로 근무하고 50세까지 법원장으로 승진하고 60세부터 뭐 이렇게 하고, 예. 그 결국 이제 80세에서는 뭐 음악하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여행도 다니고. 이게 이제 여러 번 만날 때 제가 생각했던 제 인생의 목표 그리고 계획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서울대 입학생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수석 입학생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자기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만 노트가 한 권이래요. 계획만. 근데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뀔 걸 못 하려고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잡느냐 그거죠.
목표도 바뀌고 계획도 바뀌는데. 그 이유는 자원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의 한계. 자원의 한계라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노력, 열정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다음 학기에 나는 내가 지금 현재 등수보다 한 20등을 올리겠다. 내지는 국영수 평균이 내가 한 60점 되는데 90점을 받겠다. 다음 학기 기말고사에.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죠. 근데 못 지킬 수 있죠. 그럼 목표를 세웠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계획을 해야 되죠. 그럼 계획을 해야 되는데 왜 계획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냐 이거죠. 하루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럼 매일 2시간은 내가 시간이 날 수 있다. 그럼 2시간 시간이 나면 그 2시간을 다음 학기까지 계산을 했을 때 나는 어떤 책을 몇 번을 봐야 될 것이며 그럼 그 정도 보면은 내가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목표를 세워놓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획적으로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씩만 영어 공부를 해서 내가 3개월 이후에는 영어 책을 완전히 마스터하겠다. 근데 그 영어 책이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다. 예?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1시간씩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30일 동안 계산하기 편하게 300페이지 책을 여러분이 보겠다라고 하면 계산 나오죠. 1시간씩 30일 동안 300페이지 책을 본다 그러면 매일 1시간씩 몇 페이지를 봐야 돼요? 1시간을 한 페이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1시간에 한 페이지를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영단어를 외운다라고 하면 30개 단어가 나오든 50개 단어가 나오든 그 1시간에 끝내야 될 분량이 돼요. 그죠? 그럼 그걸 다시 10분 단위로 쪼개면 또 1분 단위로 쪼개면 여러분이 해야 될 목표량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단어를 외운다라고 해도 1시간에 100개 단어를 외운다라고 해도 그럼 100개 단어, 60개 단어 계산하기 편하게 1시간에 60개 단어를 외운다라고 해도 1분이면 몇 개 단어를 외워야 돼요? 1분이면 하나를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그죠? 1분에 하나를 외우면 60분이면 60개 단어를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돈이 엄청 많다면, 뭐 이건희 회장 같은 재벌이 된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제약이 따라요. 예. 왜냐하면 그게 뭐 때문이죠? 한계, 자원의 한계. 돈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력의 한계도 있고 몸의 한계도 있고 육체적인 한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값이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1시간에 10만 원을 벌면서 A라는 곳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제가 B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 1시간에 5만 원을 벌어요. 그럼 나는 10만 원 버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을까요? 5만 원 버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10만 원 버는 곳에서 일을 하겠죠? 그럼 10만 원 버는 곳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게 저의 수익이 되는 거지만 5만 원 버는 곳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을 못 받게 되죠. 그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시간이 주어졌어요. 오늘 하루. 그럼 오늘 하루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은 현금이 5만 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5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겠죠? 친구들하고 무슨 뭐 축구를 할 수도 있고 PC방을 갈 수도 있고 책을 살 수도 있고 어쨌든 한 가지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요약하면 자원의 한계, 시간의 한계,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끊임없는 선택을 하셔야 될 운명에 처해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태어난다라는 말을 영어로 벌스라고 하죠. 사망한다는 걸 뭐라 그래요? 데스. B하고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 C가 뭡니까? 초이스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런 얘기죠.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거의 제 인생 목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제 인생 목표가 이렇게 있어요. 바뀌었죠? 지금 이 목표가 있는데 이거는 목표가 바뀌긴 했지만 공통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과연 뭘까? 자, 이거 어려운 말 나왔는데 이거 뭐라고 읽죠? 메슬로우라고 해요.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여기 밑에 보면 이건 생리적인 욕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소속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게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죠.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욕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욕구. 당장 지금 배가 아파요. 그러면 누가 빵을 주든 아니면 아무리 여러분이 호기심이 발동될 만한 뭐를 하든 지금 당장 배가 아프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죠. 그죠?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을 꺾어놨어요. 누가 옆에서 친구들이. 그러면 꺾이는 손가락에 대한 고통을 여러분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고통을 없애달라는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죠? 대변이 급하다 그러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죠. 미치겠죠. 예? 아무리 옆에서 맛있는 냄새나는 음식을 갖다 준다 한들 그것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싶던 그녀 생각 안 나요. 지금 당장 대변이 마려우니까. 그죠? 그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아프지도 않아요. 배도 안 아프고 대변도 급하지 않아요. 그게 해결되면 누구나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게 돼요. 그 안전 욕구는 뭐냐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이걸 가지고 이런 욕구 위계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또는 다른 여타 학문 분야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준 이론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이나 저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먹고 사는 게 해결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욕구는 소속에 대한 욕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내 친구들이 누구 있고 그 친구들 속에 나도 속해 있다. 또는 나는 어떤 직장에 다닌다. 내 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게 바로 무슨 욕구예요? 소속에 대한 욕구. 소속. 그 소속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면 이제 존경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존경에 대한 욕구. 존경받고 싶은 거죠, 이제. 여러 사람에게 존경을 받겠다. 머슬로우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 숙이고 반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 존경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가수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살은 그 다음에 그 후배 가수들한테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존경받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존경에 대한 욕구고 그게 끝나면 최종적으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예요.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욕구가 되죠. 나머지가 다 해결됐을 때 아픔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지 않고 소속감도 있고 존경도 받으면서 이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결국 이거예요. 여행하고 음악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만 할 때는 그 밴드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하다가 직장 다니면 직장인 밴드를 좀 했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데 음악도 하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여행도 다니고 이게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거. 근데 그게 안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결국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나는 내가 죽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했었는가? 라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삶의 목표를 정한다 그러면 What is to be done? 이게 뭐죠? 네? 이게 해석이 안 돼요?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느냐 비슷하네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끝나면 이제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대학을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고등학교 1학년은 내가 문과를 가느냐 이과를 가느냐 그것도 고민이 되겠죠. 그죠? 나 뭘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많은 화두로 제기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죠. What do you want to do? 자, 한번 같이 다시 따라해봐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이거 뭐죠? 뭐 하고 싶냐 이거죠. 뭐 하고 싶냐. 뭐 하고 싶냐예요. 뭐 하고 싶냐.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다 친구들이고 맨날 이제 반말하고 장난치고 하는 친구들이죠.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각자 일을 하면 그거 쉽지 않아요. 점점 벌어집니다. 격차가 벌어지면 같이 만나는 것도 어색해져요. 예? 계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정말 뭘 하고 싶느냐 본인에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내가 정말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영어로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꿈은 이루어진다. 많이 했잖아요, 이런 얘기. 그죠?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월드컵 때도 그랬고, 이런 게 이제 마치 무슨 슬로건처럼 많이들 쓰이고 있어요. 이게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꿈은 반대라고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행복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문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삶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 다 아니에요. 아니 운동 좋아하는 사람을 글쎄 그 팔팔한 사람을 앉혀다가 수학하고 영어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꼭 공부 가지고 성적 가지고 사람을 줄 세우게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조카 하나가 지금 프로야구 투수예요. 프로야구 투수인데 그 친구 공부 정말 못했어요. 아직도 영어 이거 몰라요. 그래서 잘 살아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다만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뜻이죠. 꿈은 자동적으로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그냥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정말 누가 나를 막아도, 누가 방해를 해도 내가 스스로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잠도 안 자면서도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도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맞아요. 그걸 스스로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걸 찾았다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의 한계를 쪼개서 틈틈이 노력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로로 두 가지를 넣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꿈은 이루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생각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꿈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이루어간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꿈은 그럼 여러분 이루어간다 하고 소리 한번 쳐보시죠. 꿈은 한 번 더. 꿈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